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플러싱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지나던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7일 오전 6시경 LIRR 브로드웨이역 바로 옆인 노던 162가에 위치한 굴다리 및 도로 모퉁이 지점에서 벌어졌고, 당시 이 사고로 인해 길을 걸어가던 백인 두 여성이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이 운전하던 짙은 회색 토요타 SUV 차량은 속도가 줄어들지 않은 채 인도로 돌진했고, 두 번의 쿵소리와 함께 차례로 두 여성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I think it's they hit it with the other car. They lose control, and they hit the two ladies. So they're in very bad condition right now. It was two people, two ladies. Two ladies? Two ladies. Do you know their age? I don't. The age, I think it was an old lady, and I think it's the daughter. Somebody who was told me. The old Yeah. lady? Yeah, two old lady. One old lady, I think it was the mother, and the daughter was The mother and the mother and daughter. Yes, that's right. I was about to go to sleep or rest, and all of a sudden I had boom. I looked, I didn't see nothing. No wonder it was over there. Oh man. All I heard was the big bang. Boom! 특히 한 여성은 돌진 차량에 의해 뽑힌 주차 미터기에 뒷목을 맞은 것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34대 회장 선거에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2명의 회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 공판일이 8월 5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김민선 회장 측 뉴욕 한인회는 7일 김 회장 측 제리 골드페더 변호사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뉴욕 법원에 답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담당 마가렛 첸 판사는 김 회장 측이 요구한 사항인 소송 원고 추가와 민승기 회장 측의 서우진 변호사의 자격 박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양측의 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두 가지가 있었죠. 저희들이 그 웨이버 문제 때문에 그 원고를 4명 더 추가하는 거하고, 송호진 변호사님께서 이 시의 변호사시잖아요. 그전 그 로비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시는데 저 변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변호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섣부르게 뭐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저희 측에서 요구한 소송의 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 3월 8일 민승기 씨의 그 선거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하고 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회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에게 이 회장의 선택을 유권자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선거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 소송의 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페어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손을 들어달라, 뭐 누구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소송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페어한 것을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주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 서호진 변호사에 대한 그 저희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이제 그 판결이 됐는데, 판결의 이유가 지금 이제 소송의 쟁점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소송의 쟁점은 지금 요번에 김민선 씨가 저희 한인회 측을 소송한 거는 선관위가 잘못 판단했고, 그 다음에 민승기 회장님의 그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무효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건하고 또 회관의 뭐 건물의 뭐 매입 매각 이런 관련된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이슈하고 서우진 변호사의 관계 설정 부분이
좀 난해하고 좀 억측이 아닌가. 방법을 좀 더 좀 모색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며칠 안으로 좀 취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담당 변호사는 잔나비예요. 그 스테토라는 로펌이 이제 저희의 그 담당 변호사고, 그 다음에 서호진 변호사는 지금 스테토에서 고용한 저희 쪽을 도와주는 하는 이제 변호사가 되겠죠. 재외동포재단이 전세계 한인회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6일에서 9일까지 3박 4일간의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는 이 연수에 초청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두 회장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해 동포재단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포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한인사회 현안 파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으로 세계 곳곳의 지역 한인의 행정 실무자를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이 행사는 29개국의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와 지역 한인의 행정 실무 책임자인 사무국장 총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연수회에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필라델피아 한인회 한 곳만 참여했고 뉴저지 한인회에선 일정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현재 34대 한인회장 선거 분쟁으로 문제 한인회로 간주돼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주제로 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인 컴포트 우먼이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인 세인트 클레멘츠에서 총 18회 정규 공연을 갖습니다. 일본군 강제 성노예 스토리를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음악으로 풀어낸 컴포트 우먼은 전문 극단이 아닌 뉴욕 시립대학에 유학 중인 20대 한국 학생이 기획, 제작하고 일본계 배우 7명 등 뉴욕에서 활약하고 있는 11개국 53명의 배우와 30여 명의 스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 극단도 아닌 학생들과 젊은 예술가들이 중심이 된 이들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공연의 성공을 위해 주류 언론 광고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마련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 진행 중인 인디고고 캠페인은 32,5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마감일을 불과 닷새 남겨둔 가운데 목표의 절반인 15,800달러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실상을 미국에 널리 알릴 공연의 성공을 위해 인디고고 캠페인은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을 제작 중인 조정예 감독은 7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의 제작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는 국민이 낸 성금으로 지난해 말에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예 감독은 4만여 명의 국민이 낸 6억 원의 성금으로 2주 전에 기적적으로 촬영을 마쳤다면서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또 무료로 봉사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실제 연극배우 손숙은 무료로 영화에 출연해 재능을 기부했고 일본에 사는 교포 배우들은 항공료를 자신이 부담하면서 촬영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8월 15일에 맞춰졌던 상영 계획이 제작비 부족과 배급사 문제 등으로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조 감독은 촬영 이후에 후반 작업비가 없어 열심히 모으고 있다며 모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제작이 끝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영화관에서 상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감독은 위안부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사실상 국민이 만든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미국 해병대 36명의 유해가 태평양 외딴 섬에서 발굴이 돼 70여 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7일 미 국방부와 함께 미군 유해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자선단체 히스토리 플라이트에 따르면 이들의 유해는 태평양 중부 서쪽 섬나라인 키리바시의 베티오 섬에서 약 4개월간에 걸친 발굴 작업 끝에 수습됐습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베티오 섬 일대에서 벌어진 타라와 전투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입니다. 이 전투에서 약 1000여 명의 미군이 숨졌습니다. 수습된 유해는 이달 중에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이후 치아 기록, 가족과의 유전자 대조 작업 등을 토대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히스토리 플라이트는 아직 수백 명의 미군 유해가 발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며 이들을 고국으로 송환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2년 동안 육군 병력 4만 명을 줄인다고 일간지 USA 투데이가 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2017년 회계년도 말인 9월 30일까지 이 계획에 따라 육군 병력 규모는 현재 49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조정됩니다. 군무원도 17,000명이 줄어듭니다. 이번 병력 감축은 미군 내 기지와 해외 주둔 기지를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나 주한 미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감축 이유는 예산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